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네, 국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품사를 계속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품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죠. 헷갈리는 개념인데, 헷갈린다는 건 사실상 곧 시험에서는 오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을 좀 많이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 품사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주시죠. 오늘 방송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우리 세준이가 대학 진짜 리얼 대학생이 되고 나서 하는 이 방송이잖아, 첫 방송. 네, 이제 그렇지? 입학식이 2월 28일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입학을 하고, 성공적으로 학번을 받고, 성공적으로 학생증을 신청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얼 성인 방송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인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성인이 된. 뭐 처음부터 성인이었죠. 12월 31일 이후는 성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학부생인 거죠, 학부생. 그 학부생 방송이 이제 학부생 이상의 방송이 된 거지.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자, 이런 거 편집하지 말고. 아니,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한번 오늘 좀 딱딱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 예, 들어가 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품사라는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흔히 국어를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이제 국어라는 과목을 이제 다룰 때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관형사, 그다음에 관형어 이런 말들이 이제 등장을 하지. 근데 그거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도대체 관형사는 뭐고, 관형어는 뭐고, 그다음에 동사는 뭐고, 서술어는 뭐고, 이거를 굉장히 혼돈을 하거든. 근데 그 혼돈하는 거를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도대체 이거를 왜 혼돈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선생님들이 표를 나눠줘. 표를.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치? 표를 나눠주죠. 아니면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표, 뭐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쫙 이제 두 개 뭐 표를 동시에 그거를 보고서 야, 너 이거 외워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뭘 던져주고 외워라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공부 방법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는 일단 뭔가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어진 거를 내가 자꾸 강압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은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공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하고 그냥 그거를 뭔가 막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서는 그걸 바라볼 때는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하더라도 소요가 되더라도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내가 많이 느끼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찍는 이 방송 자체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어떤 사고의 체계, 사고 범위를 한번 좀 깨보자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외국어 이 방송의 취지거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낱낱이 그걸 끌어내서 전달하는 게 사실 이 방송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품사, 또 문장 성분, 뭐 문장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히 그냥 표를 외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잘 듣고 또 받아들인다면은 이게 저런 거였구나라고 뭐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그 표가 저절로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 네. 어떻게 생각해?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일단 관형어랑 관형사도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좀 헷갈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처음 문법을 배웠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품사라는 거는 이 단어 혹은 그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징인 거고, 앞에서 얘기했던 관형어라든지 이런 문장 성분들은 문장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라서 엄연히, 그러니까 완전히 영역이 다른 친구들인 건데, 다른 곳에서 노는 친구들인 건데, 이거를 조금씩 얽혀서 생각하게 되면 헷갈린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서술어, 명사가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영어나 이런 곳에서 배우는 거나 딱딱한 문법들에서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명사, 체언인 명사에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서술어로 쓰일 수 있죠. 나는 돼지이다. 그러면은 돼지이다가 서술격 조사가 되고 돼지라는 명사가 서술어의 기능으로 쓰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완전히 독립된 개념이라는 걸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깊게 다뤄볼 만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이야기한 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서술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제 나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뿌리부터 이렇게 차근하게 올라가는 거야. 특히 문법은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뿌리부터 이게 확고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굉장히 헷갈려. 그 대표적인 예가 과연 이게 수사냐, 수관형사냐. 그런데 만약에 하나이다 할 때는 이게 수사로 쓰였는데 그런데 뭐 책 한 권 할 때 이건 관형사로 쓰인다 그러거든. 도대체 그러면 이게 그 의미는 미닝은 둘 다 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라고 하는 원, 그러니까 원, 투 할 때 그 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인데 그런데 왜 여기서는 품사가 명사가 되고 아니 수사가 되고 여기서는 관형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외우려고만 하면은 전혀 답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이제 몇 가지 사례만 갖고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역시 뭐 방송에서는 사례를 좀 많이 들어줘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이해가 잘 되겠죠. 일단은 뭐 수사랑 수관형사 여기 관련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 문법의 선생님 뿌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뿌리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좀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때려 죽여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수사랑 수관형사의 차이를 그래서 때려 죽으면 안 되겠지. 이게 저희가 처음에 문법을 배울 때 이런 뭐 용언이니 이제 활용이 가능한 뭐 불변언이 가변언이부터 시작해서 형태, 기능, 의미를 배우는데 엄연히 말하면 수사랑 수관형사는 기능에서부터 다릅니다. 수사는 체언이고 수관형사는 수식언이기 때문에 이게 엄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체언, 하나의 몸 같은 말인 것이고 수관형사라는 것 자체는 필연적으로 다른 애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뭐 가장 뭐 초점 맞출 수 있는 게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라는 게 1이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 한 번, 뭐 이런 거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자막에 띄웁시다. 하나이다. 나는 나에게 뭐 자녀는 하나이다. 뭐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은 하나이다. 그 하나이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이 있다고 치면 둘 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밑에 있는 한 명이라는 거는 수관형사인 거고 위에 있는 하나이다라는 건 수사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그때 당시 선생님이랑 국어 수업을 할 때 들었던 가장 좋은 구별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사는 체언 뒤에만 붙을 수 있다는 걸로 저는 되게 많이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두 개를 구분할 때. 물론 뭐 수식을 하냐 안 하냐로 구분하는 것도 뭐 간단하겠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라는 것 자체는 얘가 체언이기 때문에 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한 수관형사는 체언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붙을 수 없죠. 조사는 체언에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서술격 조사든지 보조사든지 주격 무슨 조사든지 조사가 붙을 수 있는 애는 수사다 라고 좀 진단을 하는 게 좀 1차적인 방법인가. 그거 아주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구별 방법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한번 품사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바로 품사로 자, 들어갑시다. 바로 한번 품사. 자, 품사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품사라는 거를 다루려면 일단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 단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품사에는 9개의 그 품사로 나눌 수 있는 거지. 우리말은. 그죠. 품사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말은 몇 개로 나누느냐? 9개로 나눌 수 있다. 9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9개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품사는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 일단 품사를 나누는 기준은 3가지. 그걸 꼭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형태, 기능, 의미. 근데 그 각각의 형태라는 말, 기능이라는 말, 의미라는 게 도대체 이게 또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과연 왜 이걸 품사를 나눌 때 3가지로 나눴지? 다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진 단어들의 갈래를 뭐라고 한다? 품사라고 한다라는 거야. 품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을 먼저 딱 알고 그리고 그렇게 그 기준을 통해서 쫙 분류를 해서 뭐 3가지의 어떤 그 함수통이 있다면 3가지의 함수통에다가 수많은 단어들을 쫙 분류를 했을 때 그 함수통에 통과해서 나오는 그 통과해서 나오는 것들을 쫙 분류해 보니까 9개로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그 9개로 나눠진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그다음에 감탄사,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동사, 형용사 총 9개가 바로 품사가 되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은 품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품사에 속한 게 바로 그 9개의 뭐 동사, 형용사 이것들이 전부 다 무슨 얘기, 뭐라고? 품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그 의미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다 보면은 저절로 헷갈리지 않게 된다. 자, 그러면 형태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일단 어떠한 단어가 있을 때 이게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것들이 있어. 무슨 얘기냐? 바뀌는 거는 우리말에서는 딱 두 가지야. 동사와 형용사. 그걸 이제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가다라는 말이 가고도 되고 가니도 되고 가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다라는 말의 의미가 전혀 바뀌질 않아. go라는 그 의미가 바뀌질 않는다고. 그래서 형태가 바뀌는 그 품사를 그 용언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아니야. 가변어. 네. 가변어. 가변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가변어에는 대표적인 게 용언인 거지. 용언이랑 그렇지.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아. 나머지는 전부 다 변하지 않는다. 뭐 나무가 뭐 나무가 된다. 그렇지. 뭐 저기 백두산에 가면 나무라고 불리는데 뭐 한라산에 가면 나마가 되고 이런 건 없다. 그냥 나무는 그냥 항상 똑같은 나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불변어라고 나눠서 형태로 일단 나눠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능이야. 그래서 기능으로 나누는 게 이제 뭐 체언, 그 다음에 용언, 그 다음에 수식언, 그 다음에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과연 이 5개의 분류 기준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이거 한번 생각해. 우리가 지난번에 각각의 그 뭐 문장이면 문장, 형태소면 형태소, 단어면은 단어, 또 우리가 그 전에 배운 의문이면 의문, 그 각각의 우리가 뜻을 그때 이제 정의를 우리가 다뤘잖아. 그러면은 단어를 우리가 이걸 왜 배울까? 결국은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문을 이해하고, 즉 소리를 이해하고, 단어를 이해하고, 이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거고, 결국 텍스트를 위한 거거든. 그러면은 단어를 결국 우리가 지금 따질 때는 이 단어는 홀로 있을 때는 별로 사용할 만한 의미가,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져. 결국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 문장 안에서 사용이 되는다. 문장 안에서. 그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게 바로 기능이야.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단어를 그 분류를 할 때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문장에서 얘가 어떤 기능을 하지? 그러니까 체온이다. 그러면 얘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야. 문장 안에서. 아, 그러면은 체어는 주로 몸통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용어는 결국 뭐냐? 주로 서술어 기능을 해준다는 거야. 문장 안에서. 그리고 관계언이다. 관계언이 대표적이면 조사인데 이거는 관계를 나타내 준다는 거야. 그 독립언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감탄사밖에 없지? 하나밖에? 이거는 그냥 문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딱 얘는 혼자 자기 역할만 해주는 거거든. 그 수식어는 뭐냐? 이거는 다른 말을 꾸며준다라는 얘기거든.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분류를 해보니까 기능으로 딱 분류를 해보니까 얘가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무다. 나무라고 하는 게 이제 명사래. 그러면 이 명사는 문장에 딱 집어넣으면은 얘는 주로 뭘로 쓰이는 거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되는 거야. 물론 서술격 조사를 사용하면 서술어도 사용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체언이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9개로 실제로 나눌 때는 이제 의미로 나눠주는 거지. 아, 이름을 나타내냐? 그러면은 명사. 그 다음에 숫자를 나타내니? 그러면 수사. 그 다음에 이제 관형사가 재밌지. 관형사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냐면은 얘는 주로 체언을 수식해준다 그래. 그러면 언제? 문장 안에서. 대부분. 관형사랑 형용사를 헷갈리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형용사는 엄연히 용언이고 이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서술어로 자주 쓰이는 거죠. 근데 관형사는 아예 형용사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끝맺을 수 있지만 관형사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딱 체언 앞에만 붙어 있죠. 새 옷, 헌 옷,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형사랑 형용사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문법보다 영어 문법을 먼저 배우고
영어에서는 형용사밖에 없잖아요. 관형사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이게 감을 잘 못 잡는데 관형사는 거의 제가 알기로 뭐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해도 대부분 외울 수 있을 정도의 방법이라고 봐요. 특히 성상관형사. 그러니까 숙지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얘기 잘했는데 관형사는 특징이 체언 앞에서 주로 수식을 하잖아. 근데 관형사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조사가 대부분 달라붙질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관형사는 조사가 달라붙을 수가 없어. 재밌는 게. 그런데 또 그럼 부사의 정의는 뭐냐? 부사는 대부분 용언을 수식해. 근데 용언을 수식하는데 그 외에도 다른 단어들도 수식을 해. 예를 들면 관형사를 또 수식하기도 하고. 이 부사는 아주 다양하게 있어. 아니면 이제 문장 부사라고 해서 뭐 과연 그가 올 것인가 할 때 그 과연 이런 게 이제 문장 전체를 이제 수식한다. 그래서 이제 문장 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어찌 됐든 수식어의 특징은 그 뒤에 무엇인가 수식을 당하는, 수식을 받는 뭔가 말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우리 한번 중요한 걸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그럼 과연 수사와 수관형사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 그러면 수사는 어디서부터 왔어? 얘 엄마는 어디야? 얘는 어디야? 체언이란 말이야. 거죠. 그러면 체언은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주로 주어와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이 된단 말이야. 주로. 그러면은 문장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는 거지. 그리고 주로 그러다 보니까 조사와 결합을 해. 그런데 만약에 하나나 두 개나 뭐 세 개나 뭐 다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사도 붙지 않고 문장 안에서 그리고 얘가 무엇인가를 꾸며주고 있어. 뭐 대표적인 게 한 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책 두 권 뭐 이런 그다음에 저기 두 사람 뭐 이런 것들은 두라는 게 단독적으로 딱 붙어서 조사도 안 붙고 그리고 뒤에 그냥 어떠한 그 뭐 체언이나 이런 거를 그냥 꾸며주고 있다고. 그럼 이거는 수사라고 볼 수 없다는 거야. 왜? 수사는 체언에 들어가니까. 체언은 문장 안에서 몸통이 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만 있어도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시험에. 수관형사인데 수사 한 개에 뭐 두 개 이렇게 쓰였다 해가지고 헷갈리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한 개, 한 권 이것만 그냥 외우고 있냐 이거지. 아니라는. 그거는 문장을 놓고서는 여러 가지로 변형이 있기 때문에 전형을 할 수가 있고. 엄청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수사가 체언이라고 하는 체언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숙지를 한다면 체언의 그 의미, 그 다음에 체언이 어떤 것인가 그것만 붙잡고 가면은 거기서 수사가 왔으니까 이거는 관형사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그거는 교과서에 그리고 뭐 교재에 수없이 설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 그리고 네네. 정말 다음에 그 네. 관용어와 관형사의 어떤 그런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이 문장 성문을 다루면서 그렇죠. 좀 한번 심도 있게 이게 얘기를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진짜 복잡한 얘기라서 이게 기본적으로 문법 지식이 있는 아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 문법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전체의 어떤 집을 지으려면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 나가면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아마 문법 공부가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또 품사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 수사, 수관형사의 차이점 되게 좀 옛날에 메가스터디에서도 많이 다뤘던 이제 클립을 본 것 같은데 강의에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